자, 오늘 저희 구독자 방안에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다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 60일선이 생명선에 가깝습니다. 60일선을 지지를 해주게 되었을 때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재돌파를 했을 때는 항상 강한 시세를 줬듯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60일선까지는 계속해서 강한 지지 라인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시면 현재 60일선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소폭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듯이, 지금 이 60일선 구간이 저점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보통 주식시장이라는 게 3월에서 5월달, 자 1년을 두고 봤을 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보게 된다면 보통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려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의 조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5월 달에 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서는 대략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런 조정 장세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기간에 대한 조정으로 봤을 때는 일단 5월 달 정도에서부터 해서 시장의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200일선, 이 노란 색깔 선이 200일선인데 나스닥은 200일선이 정말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항상 그 긴 추세 동안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강한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2025년도 3월달 당시에도 급락을 보여줬다가 다시 200일선을 회복을 해주게 되면서 그 200일선이 현재까지 이렇게 쭉 이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탈을 하고 있죠. 이 200일선을 이탈하고 났을 때 나스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시게 되시면, 이때 2025년도 3월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9% 정도 하락세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0일선은 그 다음에 이탈했던 시기가 2022년도였는데 한 번의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했을 때 이탈한 후부터 15% 하락세를 보여줬었죠. 자, 그리고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 지금 보시는 이 시기들이 200일선을 이탈했던 시기들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2020년도 이후로는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합치면 4번 정도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에서 17% 정도 하락세가 나와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떨어졌던 낙폭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고작 해봐야 현재 6%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자, 보시면 6%가 딱 떨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60일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60일선을 이탈할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4월 7일에서 4월 8일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대부분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매출액이 40조 이하로 나와줬을 때는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 1등은 삼성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정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4월 초에 잠정 실적이 나와줬을 때 코스닥 150,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시고요. 현재로서는 4월 초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잠정 실적 결과에 따라서 한 차례 더 이탈할지 여부라는 게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3월 달부터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월 7일, 4월 8일 이때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미국의 CPI, 미국의 PPI. 유가는 3월달부터 올라왔습니다. 3월달치는 언제 발표가 되나요? 바로 이때 4월달에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물가가 안정된 흐름들을 보이잖아요. 그럼 시장은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바닥은 5월달이 아니라 4월 중순부터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물가가 더 많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도 지금 긴축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더 하방을 또 이탈하고 또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봐야 되겠죠. 그죠? 미국의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데, 자, 이 CPI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PPI를 통해서 언제껏 3월 달에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 지수만 보면 돼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예상치를 대폭 상회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시게 되시면 핸드폰이 여러분들 생산자 공장에서 먼저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오는 것은 한두 달 전부터 해가지고 핸드폰을 만들고 그걸 여러분들이 손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인 겁니다. 그래서 3월달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4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근데 3월달 제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물가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3월달 기준이었을 때 3.8%.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였죠? 2%대였어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결과를 떠나서 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뭘까요? 금리 결정. 자, 일본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엔키리 물량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금리를 올릴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린다라면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한 차례 더 4월 중순에 충격을 준다. 그리고 4월 말 정도에 만약에 금리를 동결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4월 말, 5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시장의 바닥이 형성이 될 겁니다. 한 차례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4월 중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70만 원대까지 내려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삼성전자는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는 봐야 됩니다. 코스닥 150은 못해도 지금 이전에 지지해줬던 1800포인트, 코스닥 150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7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사이, 여기가 목표 구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략 70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지금 2분기 반등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5월달 바닥 나오면 그때가 저점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야 될까요? 테라펩 지금 공사 들어가죠? 2027년도부터 해서 양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공장을 지어가는 거니까 장비라는 게 필요로 하게 돼요. 우리나라 이제 여러 장비들이 있죠. 식각 장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증착 장비부터 해서 쭉 많은데, 그나마 여기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은 뭐 한미 반도체, 뭐 원희가 IP 수정. 근데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HPSP를 보고 있습니다.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에요. 타점은 그때 가서 구독자방에서 잡아드릴 거고요. 이거 글로벌 이쪽 HPSP에서 만드는 장비가 전체 글로벌 장비 중에서 이게 이쪽 장비 안에서 점유율이 80%가 넘어갑니다. 테라펩에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영업이익률도 50%가 넘어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멀티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갔을 때를 HPSP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은 시장이 변동성이 좀 이제 강하게 되다 보니까 박스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수익을 일단은 챙겨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타 같은 경우는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나갔던 거는 TEMC고요. 이거는 이제 특수가스 관련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서 오늘 12,700원까지 몇 퍼센트 올랐나요? 25% 넘게 수익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자, 그쵸? 이때 얼마에 나갔어요? 되게 낮게 나갔었죠. 36,000원에 나가면서 32,300원까지 단타 짧게 치고 나왔고요. 진영은 1,682원. 그리고 얼마까지 왔나요? 상한가까지 도달했죠.
그래서 지금은 단타로 계속해서 수익 보면서 수익 챙겨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려왔을 때 저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추가 매수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무리하게 들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존버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까지 좀 더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 캘린더, 이슈 일정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시장에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내려왔을 때 타점들 잡아드리고 두 번째로는 내려가면 우리가 어쨌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수혜 종목들,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 횡보하는 흐름들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뭘 한다? 단타. 그래서 단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지난주만 하더라도 50% 넘게 수익이 나갔었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25%, 그쵸? 오늘 25% 매도 나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방에 올라오는 글들, 단타하는 것들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강요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안 들어줘도 되고 하는 건데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어 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은 관찰하고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구독자방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소통방, 저희 구독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래 링크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구독자분인 거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소통방 닉네임 정도만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iting.